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타프티2 강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쯤 해서 제가 안내 멘트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도 오고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심리맨 TV는 신간과 구간으로 나눠져 있죠. 심리맨 TV 구간 채널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업데이트는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곳 심리맨 TV 신관 채널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채널입니다. 그러면 왜 채널을 두 개로 나누었느냐? 네, 심리맨 TV 구간 채널이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채널인데 제가 뉴질랜드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국가 위치에 기반한 채널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신관 채널을 만들고 이곳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맨 TV 구간에 올라온 굉장히 많은 강독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을 그대로 보존할 뿐 아니라 지금 계속 신관 채널로 옮기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모든 영상들이 다 이곳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리맨 TV 신관이 곧 심리맨 TV가 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심리맨 TV 신관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영상이요. 계절마다 새롭게 업데이트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제가 학기제처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름학기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제 2025년 가을 영상도 올라오겠죠. 그리고 2026년, 7년, 8년 얼마나 갈까요? 예, 2030년에도 제가 이걸 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그때도 여전히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올라가고 여러분들과 꾸준한 소통 이루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류를 타지 않는 강독 영상을 만들려고 제가 정성을 담고 있으니까요. 과거의 영상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봐주시고 지금 이 영상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봐도 여러분들이 건질 것이 있는 그런 영상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마치고요. 계속 타프티2 강독 들어갑니다. 오늘 나갈 주제는요. 이제 중요한 주제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 아주 짧은 내용인데요. 이제 뒤에 있는 내용하고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장, 오라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열쇠 돌리기라고 하는 제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열쇠 돌리기라는 말만 들으면은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예, 그리고 요즘에 열쇠 잘 쓰지도 않죠. 워낙 그 번호키 이런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얼굴 인식도 하고 지문 인식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이 열쇠 굉장히 생소하게 이제 느껴질 때도 됐어요. 요즘에는 이 10원짜리 동전 구경하기 힘듭니다. 5원짜리, 1원짜리는 정말 귀해요. 예, 100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500원짜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동전 지갑에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세차장 옆에서 뭐 백큐ම් 이용할 때 500원 동전 하나 넣는 그 용도로 제가 갖고는 있는데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현금이 사라져가는 사회죠. 그리고 예, 이런 물리적인 열쇠, 예, 이것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뭐 거의 자동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스마트폰과도 연동이 되고 하니까요. 점점 이런 열쇠가 굉장히 예,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열쇠 돌리기입니다. 열쇠를 돌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 문을 열려면 문에 열쇠를 꼽아서 돌리면 열리죠. 열쇠를 돌리면 열린다. 그래서 열쇠 돌리기는 뭐와 관련 있습니까? 예, 열린다. 열쇠는 꼽고 돌려야 됩니다. 예, 열쇠는 꼽고 돌려야 돼요. 그리고 구멍에 맞는, 예, 열쇠 구멍에 맞는 열쇠를 넣어야죠. 그래서 옛날에는 열쇠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열쇠 꾸러미 그러죠. 열쇠 꾸러미. 여러 개의 열쇠가 있고 그 중에서 이 문에 맞는 열쇠를 찾으려고 하나씩 꼽아보는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이제는
생소한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열쇠는 잘 들어맞아야 되고, 두 번째, 꼽혀 들어갔으면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열립니다. 열쇠는 열기 위한 것이에요. 문을 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자동차 열쇠는 뭡니까? 꼽고 돌리면 시동이 걸리죠. 시동이 걸리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리고 움직입니다. 열쇠를 돌리면 열리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인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흐름이 시작됩니다. 흐름이 시작됩니다. 기계도 열쇠를 꼽고 버튼을 누르면 찡찡 움직이기 시작하죠. 열쇠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쇠는 뭐냐? 제가 오늘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에너지장, 오라장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에너지장. 이 얘기는 제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왔고요. 특별히 멤버십 영상 컨텐츠로 들어가시면 사이킥 셀프 디펜스라는 강독 영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장, 오라장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거기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장, 오라장, 이것은 트랜서핑 타프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것은 트랜서핑은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면 보드에 타면 휘청휘청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서핑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심신의 에너지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오라장,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있을 때 트랜서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저는 이런 표현 쓰죠. 정화, 강화. 중간에 에너지 복원. 이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정화 단계, 에너지 강화 단계. 세 개로 나누면 에너지를 정화하고 복원하고 강화하는 단계. 요 단계를 거쳐서 트랜서핑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부분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소홀히 한 채로 트랜서핑을 기술적으로만 적용했을 때 되는 듯 하지만 안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일비하다 끝나고 말죠. 여러분들 끌어당김이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심리맨 영상도 이 끌어당김 또는 뭐 시크릿 이런 것으로 주제어로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끌어당김 좋아요. 끌어당김. 근데 자, 자석을 봅시다. N극과 S극이 있죠. 끌어당깁니다. 막 철도 끌어당기고 막 쇠붙이 끌어당깁니다. 막 끌려와요. 왜 끌려옵니까? 자석의 어떤 성질? 자성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끌려오는 것이죠. 여기에 자석을 놓지 않고 그냥 쇠붙이 하나, 알루미늄 하나 갖다 놓으면 다른 쇠붙이들이 끌려옵니까? 안 오죠. 결국은 끌어당김을 위해서는 자성, 자력이라고 하는 고유의 힘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 힘, 신체적인 힘, 그것처럼 우리도 오라장, 에너지장, 이것이 잘 활성화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하더라도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라장은 이렇게 우리 몸을, 존재를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관통해서 흐르는 거죠. 흐른다는 겁니다. 흐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보호막처럼 둘러싸고 있는 거. 또 하나는 우리 존재를 관통하고 흐르는 거. 막힘없이 흐르는 거. 흐르려면 막힘이 없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흐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흐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에너지를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쇠 돌리기는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뭐냐? 에너지 통로의 열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여는 열쇠, 문을 여는 열쇠처럼 에너지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막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흐르죠. 에너지가 사방팔방 지금 막 존재하는데 막혀 있어요. 안 흐르죠. 여러분들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제 강독을 지금부터 10분간 들어보세요. 어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1분도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숨이 막히니까. 숨은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흘러야 돼요. 그런데 숨이 막혀. 코를 막았어. 입을 막았어.
안 막았는데 했든 뭐 갑자기 숨이 막혀. 큰일 나죠. 큰일 나. 기도가 막혔어. 큰일 나죠. 예.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열쇠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열리는 것. 그 다음 열리면 뭐예요?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뭐예요? 흐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열고 움직이고 흐르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 통로의 열쇠를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통로 열기, 또 에너지 흐름에 열어두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아, 기가 막혀. 아이고, 기가 막혀. 아이고, 기가 막혀. 예, 기, 뭐예요? 에너지. 어우, 기가 막혀. 그냥 가슴이 답답하네. 그냥 깝깝하네. 그냥 답답하고 깝깝하네. 아유, 답답해. 이 심장을 팍팍 치시죠. 답답해서 막힌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우, 골 아파. 아우, 머리 아파. 아우, 생각하기도 싫어. 너무 많이 막혔어, 지금 여기. 예. 너무 많이 막혔어요. 예.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 배 아파. 아우, 배 아파. 배 아파. 뭐가 막혔어요? 소화가 되다 말았어, 지금. 예. 뭐든지 흘러야 된다. 아셨죠? 피도 잘 흘러야 되는 거예요. 혈액 순환. 기도 잘 흘러야 됩니다. 기의 순환. 그래서 열리고 움직이고 흐르면 그 다음 뭡니까? 순환. 순환이 뭐예요? 계속 도는 거죠. 분수대에 보시면 분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올라와서 떨어진 물은 다시 돌아가서 또 올라오죠. 또 올라오죠. 순환이 일어나죠. 순환이 잘 되려면 뭐예요? 막힘이 없어야 된다.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어딘가에 막혀있다는 뜻이다. 막힌 걸 열어야 된다. 자, 열쇠 꼽고 돌려라. 이거죠. 자,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이거 다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제 영상을 꾸준히 모든 것을 섭렵하신 분들은 이 에너지 통로, 오라장 얘기, 자, 이미 다 들으셨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몸은 손으로 만져지죠. 육안으로 보이죠. 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예, 몸만 있습니까? 우리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고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 정신,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심리,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 안 보여요. 미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예. 안 보이지만 존재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몸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보이는 측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측면의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묘하게 우리 몸을 둘러싼 에너지 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둘러싼 에너지 장이 있을 뿐 아니라 이건 이제 보통 기의 순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한의학에서도 우리 몸을 흐르게 하는 여러 경혈, 기가 흐르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차크라도 얘기하고 있죠. 차크라도 우리 이 회음부에서부터 정수리까지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관문이 있습니다. 차크라. 에너지 통로의 지점들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원활한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의 심신, 심지어 영까지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이 곧 우리의 현실을 안정되게 만들어준다. 현실이라는 건 여러 가지 사건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은 뭔가 우리는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데 관심을 많이 두면서 외부에 초점을 두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나의 자원, 곧 내적인 끌어당기는 힘, 자성, 곧 에너지 오라장의 상태는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계속 반복해서 들려드리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통로로 비유를 했어요. 통로. 그래서 이렇게 통로, 배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배관. 자, 통로가 있으면은 흘러야 되죠. 에너지가. 그래서 에너지는
공기와 같이, 공기와 같이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자, 이렇게 에너지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존재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에너지체죠. 모든 것은 에너지로 존재를 합니다. 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전파가 흐르듯이.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수신기의 역할,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수신기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그리고 되기로 선택한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뭐 에너지고 뭐고 나 오라장이고 그런 거 몰라. 증명을 해. 안 보여? 아, 그런 거 없어. 뭐 이러면은 이제 트랜서핑의 대전제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것을 섭렵하러 가셔야 되겠죠. 근데 트랜서핑으로 넘어오시면, 타프티로 넘어오시면 이런 보이지 않는 현상, 세계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하셔야, 또는 적어도 이해를 하셔야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이 에너지가 나를 통과해서 흐르게 해야 됩니다. 나를 통과해서. 그런데 이 몸이라는 일종의 거푸집 같은 거죠. 예, 몸이라는 우리는 제한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몸이 전부가 아니죠. 근데 몸에 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몸이 한편으로는 이러한 에너지를 막아버리는 그런 장애물의 역할을 하지만,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이 에너지를 우리는 접촉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기능을 또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몸뚱아리는 몸뚱아리로만 사는 거예요. 내부 의도의 한계에 갇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아, 이게 몸이 전부가 아니고 이 몸이라는 게 결국은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에너지적인 정묘한 차원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 나라는 존재는 보이는 이 몸덩어리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냥 치장하고 예쁘다고 끝이 아니구나. 이 교양이라는 것도 갖춰야 되죠. 마음도 이뻐야 되죠. 근데 마음만 이쁘다고 끝이 아니구나. 밝은 오라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오라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가장 근원적인 것까지, 본질적인 것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오라장에 대한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제 실천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은 제가 그린 그림을 이제 앞뒤, 이렇게 인간을 옆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서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에너지 통로가 우리 몸에 관통하고 흐른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하나는 상승하고 하나는 하강합니다. 그런데 몸의 앞쪽에서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뒤쪽에서 하강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이 곧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실제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려면 첫 번째는 에너지를 이해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생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에너지의 흐름을 좌우한다. 그래서 알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너 에너지가 나는 많아요. 이거보다 이 에너지 통로를 얘기할 때는 실제로 에너지가 흐르는 그 흐름 가운데 내 몸과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이거 뭐 정확히 몇 센치입니까? 몸 어디로 흐릅니까? 이런 거에 너무 예민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걸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에너지는 흐른다. 어떻게 흐르냐?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그런데 주로 앞쪽으로는 상승하는 에너지. 그리고 주로 뒤쪽으로는 하강하는 에너지. 자,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 하강하면은 이게 나중에 분수대처럼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올라오면 끝이 아니라 다시 올라오면 이렇게 내려가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내려오고 또 올라와서 또 내려와요. 분수대 같은 거죠. 다시 이제 그림 또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볼게요. 앞의 모습. 첫 번째, 에너지는 흐른다. 위에서 아래로.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저 위에서 폭포를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폭포를 맞는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비를 맞는다, 폭포를 맞는다 생각하세요. 정수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발밑으로 내려가. 먼저는 하강하는 에너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서서 선체로 하강하는 에너지를 맞아보세요. 예, 비를 맞듯이. 예, 에너지가 위에서 밝은 에너지가 계속 쏟아져 내립니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하강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단계별로 해야 돼요. 처음에 동시에 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승하는 에너지. 그래서 선체로 발밑에서 위로 내 몸 중앙을 관통해서 상승하는 에너지. 상승하는 에너지. 예. 내 척추를 따라서 이게 하나의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밑에서부터 에너지가 계속 상승해서 예, 내 정수리를 뚫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상승하는 에너지. 이것을 상상하고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 척추도 바로 세워져요.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예, 목도 딱 펴지고 이렇게 때로는 목이 이렇게 약간 뒤로 움찔움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신비한 형상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그렇게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흐른다.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요? 예, 이 우주 가운데 공기처럼 흐르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예, 빛처럼 흐르고 있는 에너지. 밝은 에너지, 맑은 에너지. 예, 밝고 맑은 에너지.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세차게 흐르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흐릅니다. 그럼 흐를 때 어떤 일이 돼요? 배관에 물을 세차게 흐르고 밝고 맑은 물을 흐르게 하면 세척이 되죠. 정화가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에너지를 통과시킬 때 모든 부정적인 산염체들, 상념체들 이런 것들이 다 씻어진다. 부정적인 감정들, 기억들, 경험들 다 씻겨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에너지 흐름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은 예, 물을 떠올리셔도 돼요, 물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제 샤워를 할 때 그런 상상도 하라고 하죠. 특히 찬물 샤워 한번 하면서 몸에 있는 여기에다 찬물을 우리가 끼얹으면서 동시에 에너지가 정화된다 이런 상상도 하라고 했죠. 그것도 책에 나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첫 번째는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에너지. 하나는 상승하는 에너지. 하강하는 에너지는 조금 더 우리를 차분하고 안정되게 만든다면 상승하는 에너지는 우리를 더 생동감 있게 만들죠.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가 되는 게 이거예요. 먼저는 첫 번째 내려오는 걸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올라가는 걸 연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내려오는 걸 연습하실 때 아까 분수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려오면은 이 에너지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면 뭐예요? 다시 또 내려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연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실 건 이겁니다. 이번에는 교차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단계별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차는 뭐냐면 내려오는 하강하는 에너지, 상승하는 에너지 이걸 동시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오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내려오고 올라오고가 동시에. 이게 어려우시면 요렇게 해보셔도 좋아요. 내 몸을 이 배꼽을 기준으로 이 중심을 이렇게 잡으시고 요 밑에 부분에서는 하강하는 에너지, 위에 부분은 상승하는 에너지. 예, 이때도 이제 몸이 쫙 펴집니다. 생각을 하는 순간 요렇게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연습입니다. 요거는. 예,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가시는 게 좋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하강하는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순환. 이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하강하면 순환.
그럼 상승하는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에너지도 올라갔다가 순환, 올라갔다가 순환, 올라갔다가 순환, 순환.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딱 보시면 위에서 이 에너지가 분수처럼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하면 뭐예요? 네, 이렇게 하나의 큰 원이 구체가 만들어지죠. 구체가. 분수대 보셨죠? 분수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사방으로 퍼져고 계속 순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구체처럼 보이죠? 그런 느낌으로 하나의 에너지 구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하강하는 에너지가 동시에 끊임없는 순환을 할 때 에너지 구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구체는 점점 커지고 두터워지고 맑고 밝아지는 거예요. 예. 이게 잘 되면 될수록 점점점. 예. 그럼 이게 점점점 확장되고 두터워지고 맑아진다는 건 뭡니까? 이건 하나의 보호막이기도 하거든요. 예. 굉장히 강력한 보호막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창과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 역할을 할 때는 보호막이고 창 역할을 할 때는 나의 의도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슬라이드 타프티 다운머리 할 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생체구라고 하는 그게 오라장인데 그 생체구라고 하는 걸 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에너지 흐름.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나를 열어두고 관통시키는 것. 이게 바로 에너지 열쇠 돌리기. 그래서 에너지 열쇠 돌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통로 열쇠 돌리기 정확히는. 에너지 통로 열쇠 돌리기. 이거는 뭐 백문이 불여일행이라고 하셔야겠네. 그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해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신비한 어떤 뭐 체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몸 떨리고 막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심지어 의미 없어요. 너무 거기에 말씀 하지 마세요. 몸이 떨리는 건 허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쉬세요. 그럴 때는. 운동을 안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하고 신비한 걸 찾다 보면은 길을 잃어요. 이게 있고 통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못 받아들인다고요. 에너지 세계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열쇠 돌리기에 비유를 했는데 이제 이건 여담이에요. 넷플릭스에 보면은 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로크 앤 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시리즈. 로크 앤 키. 그래서 로크라는 이 로크 가문의 사람들,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로크와 키, 열쇠. 그래서 약간 신비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거기서 약간 이제 뭐 상징적인 의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키를 발견을 합니다. 굉장히 마법의 열쇠 같은 거예요. 사람 목 뒤에 열쇠 구멍이 있는데 이 키를 거기다 꼽으면 육체에서 나와가지고 일종의 유체이탈처럼 해서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갑자기 그게 떠올리긴 했어요. 이 제목 보면서 열쇠 돌리기. 물론 진짜 사람 목 뒤에 뭐 이런 열쇠 구멍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열쇠, 그죠? 그게 바로 이러한 에너지 통로, 흐름, 오라장을 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운머리 이것도 일종의 열쇠라고 할 수 있죠. 다운머리 점화 이것도 일종의 열쇠를 꼽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콘센트의 비유도 하잖아요. 콘센트에 꼽는 거, 전원 꼽는 거에 비유도 하죠. 그래서 이 전원이 메타력이다. 메타력에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 이것도 일종의 열쇠 돌리기죠. 열쇠 꼽고 돌리면 이 힘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메타력을 사용하기 위한 나의 기본적인 오라장이 확보가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안 되면은 이 다운머리 활성화 자체가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전원 플러그 이게 있어도 플러그를 콘센트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가져갈 힘이 없는 거죠. 예. 저기에 콘센트가 있는 거 알고 여기에 플러그가 있고 가서 꼽으면 되는 거 아는데 갈 힘이 없어. 이럴 땐 나의 오라장에 문제가 된다. 예. 꼽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거 외부 의도의 힘이에요. 이해되시죠? 결국 나의 에너지 장을 강화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이걸 알게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쇠를 돌리셔야겠죠. 이제 책 내용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바로 보시죠. 206페이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이름은 열쇠 돌리기 방법이다. 네, 그래서 뭐 몸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온다 상상해보라 했는데 이게 이제 위아래 이거예요. 위아래 에너지 흐르는 거. 에너지의 흐름이 척추를 따라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열쇠를 돌리는 동시에 자신의 주의를 중심으로 옮겨라. 나는 여기에 있고 나는 나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에너지를 활성화한 다음에 다운머리를 할 때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드신 분은 운동하세요. 운동. 신체를 단련하십시오. 예, 그래서 체력을 강화하시고 컨디션을 높이세요. 그게 곧 오라장을 강화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이 작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 연습을 해보거라. 마음에 든다면 수십 번 해도 좋다. 에너지적으로 새로워지는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예, 실제로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든 채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면 이 순간 여러분들 그 선택권자의 힘이 느껴져요. 정신이 든단 말이죠. 현존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큰 주제고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사이킥 셀프 디펜스 책 한 권에서도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더 많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이 흐름을 잘 활용해서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에너지 힐링도 하잖아요. 예, 그 레이키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다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기본만 잘 하시면 됩니다. 기본. 그래서 에너지 통로를 활성화하고 흐르게 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심리맨 채널 확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맨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에 가입해 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고 있으니까요. 멤버십 영상 가입하셔서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심리맨 상담소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해외 언제 어디서나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상담 안내문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